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 답변형 게시판의 기능, Answers라는 이름으로 답변형 게시판의 기능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을 전체 단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소스가 없어도요. 여러분들이 현재 이 동영상 강좌를 보시게 되면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이제 타이핑 레벨로 전체를 다 하게 되면 하나의 완성된 게시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 물론 저는 소스를 미리 준비된 소스를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가져다 놓는 방식을 중간중간 많이 보여드리겠지만요. 실제 전체 구성은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 따라하기로 하시면 여러분들만의 버전의 완성형 게시판, 답변형 게시판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만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능력으로 삼아 두시면요. 웹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웹 기반으로 웹을 만들 때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 2019가 있으면 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7, 2019 실행하고요. 2019 여러분들이 강의 보실 때쯤이면 2019가 훨씬 더 많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나면 로그인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무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 주셔야지 비주얼 스튜디오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면 하나씩 문서를 한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패드를 열어줄까요? 노트패드. 저장 버튼 눌러서 문서 폴더에다가 게시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게시판 프로젝트 미리 보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만들기,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를 하면 되는 거고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고요. 비주얼 C# 기반의 웹에서 ASP.NET 코어 웹 응용 프로그램 또는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크로스 플랫폼이고요. 얘는 .NET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윈도우즈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둘 다 클라우드에서는 바로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부트스트랩 4를 사용해서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위치는 적당한 위치를 정의하고요. Answers라고 폴더에다가 프로젝트는 제가 나중에 이걸 그냥 제 강의 소스인 메모 엔진에다 모아놓을까요? 메모 엔진이라고 이렇게 그냥 하나
이제 .NET 프레임워크 4.7.1 버전 기반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4.7.2까지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는 기본 값으로 4.7.1까지 보여지네요. 그럼 얘를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참고적으로 이건 4.0, 4.7 이상이면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4.7 또는 4.7.1, 4.7.2 나중에 4.8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어쨌든 최신 버전의 .NET 프레임워크 기반에 이거는 나중에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이거랑 상관없이 프레임워크 .NET 프레임워크 기반에 상관없이 이제 개발을 소스는 공통적인 소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고요.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요. 기본은 웹폼 기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웹폼 기반으로 갈 거고요. 이제 웹폼 기반으로 가고 MVC하고 웹 API 관련된 핵심 참조는 다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증은 이제 요 인증은 그냥 개별 사용자 인증을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요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제공해주는 인증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웹폼에 웹폼즈, MVC, 웹 API 다 체크하고 인증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개별 사용자 계정으로 되어 있는 이 인증을 그냥 사용하고 만드는데요. 요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요거는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요거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원관리 기능을 따로 여러분들 공부한다 하면 그거 이제 여러분들만의 회원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회원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게시판 만드는 거. 부트스트랩 4를 사용한 게시판 만들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4를 사용한 게시판 만들기 프로젝트 강좌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템플릿 이렇게 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empty로 비어있음 empty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기본 템플릿, 기본 모양, 이제 home about contact, 홈페이지, 정보 페이지, 연락처 페이지가 있는 기본 기능에다가 기능을 가지고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인 프로젝트는 메모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제 강의용 이름인 메모 엔진 프로젝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ASP.NET의 기초 강의를 들으셨으면 가장 많이 들어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NET 노트, 메모 엔진, 뭐 .NET 세일, 그 다음에 뭐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C# 같은 .NET 메모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 이건 다 강의용 이제 데모용 소스의 이름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메모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ASP.NET 기반으로 ASP.NET 코어 기반이 아닌 ASP.NET이라는 이름의 기술을 사용했을 때는 메모 엔진이라는 단어를 제가 즐겨 사용하고요. 그럼 얘를 닫고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주면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가 일반적으로 떠요. 솔루션 탐색기 고유 이름이 고유 단축키가 뭐였죠? 컨트롤 알트 L이구나. 컨트롤 알트 L. 이제 요즘은 컨트롤 세미콜론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컨트롤 알트 L이 이제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about 컨택트 페이지를 갔네요.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주고 default.aspx 디폴트 문서 도큐먼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에서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화면에 뜨면 거기부터 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드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보여지네요. 성공. 실패하면 실패를 잡아내는데 그게 이제 많은 경험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로컬호스트 몇 번 이제 동적으로 포트 번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포트 번호가 만들어지고 default.aspx. 그럼 default.aspx는 디폴트 땅 쳤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뒤에 확장자를 없애주는 기능까지도 이렇게 이제 default.aspx인데요. 뒤에 확장자 없이 이렇게 디폴트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것까지 기본적으로 ASP.NET 웹폼이라는 이름의 기술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empty, 빈 프로젝트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저 값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그럼 응용 프로그램 이름, 홈, 정보, 연락처 페이지, 홈 어바웃 컨택트 페이지가 세 개의 페이지를 갖는 샘플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제 여기서 자 게시판이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이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요거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web.config 파일에 보면 web.config 파일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일이 있어요. 그래서 커넥션 스트링 부분 여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소스는 localDB라는 걸 사용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엔진 서버는 요거다. MSSQL localDB라는 걸 사용하고요. attach DB 파일은 데이터 디렉토리라는 걸 사용하네요. 데이터 디렉토리에 요 이름으로 만들어지겠다. MDF 파일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폴더에 만들어져요. 기본 값은. 나중에 바꿔줄 수 있고요. 그럼 데이터 디렉토리가 의미하는 거는 이거는 공식이에요. 예. 그냥 ASP.NET에서만 사용하는 공식이고요. 나중에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 부분은 로컬에서 개발하고 여기 부분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니셜 카탈로그는 그냥 메모 엔진이라고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커넥션 스트링만 보면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integrated security equal true 값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application underscore data 폴더에 어떤 이름으로 메모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로컬에서 연습할 때, 개발할 때, 개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default.aspx 페이지가 시작 페이지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다시 한번 Ctrl F5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하고요. 자, 게시판 프로젝트 강좌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ASP.NET에 대해서 즉 현재 강의만 그대로 따라하기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게시판 만들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그 자세한 ASP.NE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 하신다면 이제 제 강의로 되어 있는 ASP.NET 기초 입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 학습으로 어떻게 보면 선수 학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등록 버튼 눌러서 한번 등록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메일에서 a@a.com으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등록 버튼 누르면 어카운트에 레지스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등록 버튼 누르면 a@a.com의 패스워드. 현재 ASP.NET 기술에는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코드가 엔터티 프레임워크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회원가입이 되고 회원 로그인, 로그오프, 다시 로그인, 좀 전에 가입한 a@a.com의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요. 그럼 이런 정보가 어디에 기록되냐면 기본적으로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고요. 앱 데이터 폴더를 선택해 놓고요. 모든 파일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MDF 파일이 요 이름으로 만들어졌네요. 다시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요 이름으로 만들어졌나? 이거 왜 저장 안 시켰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저장 안 시켰구나. 엉뚱한 걸 봤었나 아까? 예. 다시요. ASP.NET 지우고요. 메모 엔진만 놓고 할게요. 저 너무 길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요. 예, 다시요. 그러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거 제거하고 다시 만들게요. 다시 한번 Ctrl F5 버튼 눌러서
이거는 다시 등록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a@a.com 패스워드 입력해주고 등록 버튼 눌러서 등록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를 못 찾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만들 때 이렇게 포함이 되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앱 데이터 폴더인데 여기를 새로 고침,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접근을 하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 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새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실패를 하네요. 이런 경우는요. 자, 현재 프로젝트에 보기에 다른 창에 패키지 관리자 콘솔을 사용해서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코드가 뭐를 사용하게 되어 있냐면 이제 엔터티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아이덴티티 모델도 있고요. 회원가입 관련된 기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있는데요. 이거를 뭐를 통해서 엔터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엔터티 프레임워크랑 상관없이 먼저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앱 데이터 폴더에 이제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메모 엔진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하고요. 등록 버튼 눌러서 회원가입을 다시 하면요. 자, 회원가입이 되고요. 로그인, 로그아웃이 되고 그 정보가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앱 데이터 폴더에 기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열기 버튼 누르면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ASP.NET Users라는 이름의 폴더에는 데이터 표시를 해보면, 자, 이렇게 a@a.com 사용자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엔터티 프레임워크의 이제 자동화된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기능인데요. 우리는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거 요걸 그대로 쓰고요. 실제 기능은 뭘 통해서 우리가 직접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이제 구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모양은 그냥 그대로 요 정도로만 둘게요. 예, 어쨌든 요거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워서 다시 만들었는데, 기존에 ASP-뭐뭐뭐로 만들어진 거를 그냥 이름 바꾸게 해서 앱 데이터에다가 놓고 이름 바꾸게 해서 실행을 시켜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 주셔도 되겠고요. 예를 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프로젝트에서 제외, 포함 이렇게 시켜 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씩 페이지 만들어가기 전에, 자,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프로젝트 관련된 모든 기능, 이제 모든 이제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저, 게시판 관련된 테이블 저장 프로시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죠. 그 프로젝트 이름은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이름은 거의 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메모 엔진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개발 기술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퍼스트 기능을 즐겨 사용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프로젝트 관련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nswers라는 이름의 기능을, 즉 답변형 게시판에 관련된 기능에 대한 모든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베이스 처리 로직은 다 역시 새로운 프로젝트에다가 만들어서 넣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 프로젝트는 뭐를 사용하겠다?
비주얼 C샵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클래스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기존의 .NET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NET 스탠다드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로직을 그대로 어디로 .NET 프레임워크 기반이 아니라 크로스 플랫폼인 .NET 코어 기반, ASP.NET 코어 기반에서도 바로 코드 수정 없이 사용하게 하고자 한다 했을 때는 .NET 스탠다드 클래스 라이브러리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메모 엔진이라는 이름의 어떻게 보면 접두사 또는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더 붙이고요. 그거에 answers라고 .dll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주요 비즈니스 로직은 memoengine.answers라는 이름의 어디에다가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인데 .NET 스탠다드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ET 스탠다드. 그런데 어쨌든 게시판 만들기 프로젝트 강좌는 기본적으로 ASP.NET이라는 이름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책 한 권이라도 보셨다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요거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면 역시 제 강의 ASP.NET 기초 강의도 한번 살펴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탠다드 프로젝트 만들었으면 이 스탠다드 프로젝트를 참조를 걸어줘야 되겠죠. 참조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참조 추가 add reference에서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프로젝트 안에 있는 memoengine.answers라는 이름의 DLL 파일을 어디에서 사용하겠다? memoengine.answers.dll 파일을 현재 memoengine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럼 로직은 여기 answers.dll 파일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웹 프로젝트에서 자, 사용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 겉에 있는 건 껍데기이고요. 요거 안에서 사용되는 코드는 이제 answers 관련된 거는 서브 폴더에다가 이제 다 모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새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answers라고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answers 땅 메모엔진 로컬호스트 슬래시 answers 땅 쳤을 때 추가 이제 웹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마스터 페이지를 아직 만들지 않고요. 웹폼으로 기본 값은 인덱스 또는 디폴트니까 디폴트.aspx 페이지 만들어 놓고요. 자, 이렇게 h1 태그로 한 줄을 먼저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요거를 레이아웃 페이지인 site.master 페이지에서 메뉴로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홈 컨트롤 C V 눌러서 홈 옆에다가 게시판 Q&A Q 앰퍼샌드 Q 앰퍼샌드 A AMP 세미콜론 NA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경로는 프로젝트 루트에 answers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주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루트에 있는 디폴트 페이지를 요청해 보고 자, 게시판 메뉴 Q&A라는 이름의 게시판 메뉴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요. 자동적으로 요거 answers 폴더에 default.aspx 페이지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default.aspx 페이지. 자, 앞에 로컬호스트 몇 번 포트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자, Q&A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answers에서 한 줄짜리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어떤지 마스터 페이지도 실행이 되지 않고 한 줄짜리 페이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부터 실행을 시켜 나가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제 소스 제어에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git 또는 그 TFS
이제 Azure DevOps 등에다가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소스 제어에다 추가. 저 같은 경우는 로컬에 기술 설치해 놓은 곳이라서 로컬 기술로 이제 추가를 일단은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메뉴가 다시 한번 클릭이요. 바로 안 떠서 네, 됐고요. 일단은 자, 푸시라는데 이제 Azure DevOps에다가 코드를 할 거냐, 원격 리파지터리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목록이 뜨네요. 예. 일단은 연결 관리인데, 요거를 로컬 킷 리파지토리에다가, 자, 로컬 킷 리파지토리에, 여기 설치 안 돼 있구나. 동기화 버튼 눌렀을 때. 요건 일단 놔두도록 할게요. 예, 제가 이거 설치를 안 해놨네요. 자, 이렇게요. 일단은, 로컬 기술은 또 메모이죠? 또 돼 있구나. 추가적인 기능들이 안 돼 있다라고 나오는구나. 로컬에는 추가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커밋을 시켜줄게. 커밋은, 이거는, 일단은, 요거는 저장을 시켜놓고요. 처음이라서 이제 이렇게 뜨는 건데, 로컬 깃에다가, 이거는 이제, 깃에 대해서 좀 이제 어색하지 하신 분들은 그냥 요 부분은 이제 참고로만 봐주셔야 돼요. 예. 처음 체크인, 처음 커밋. 그래서 로컬에다 일단은 커밋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웹 프로젝트 하나, .NET 스탠다드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하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공통 라이브러리들을 따로 이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메모 엔진이라는 이름의 제 강의용 솔루션 이름에 이제 ASP.NET 웹폼 기반으로 4.7.1 기반으로 4.7.x 기반으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놓고 .NET 스탠다드 2.0 기반으로 공통 기능들 소스는 여기다 넣겠다라고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더 손을 본다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서 역시 계속해서 제 목소리로 된 강의에서 그냥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요. 폴더를 만듭니다. 추가 새 폴더. 그래서 폴더 이름은 테이블스라는 이름의 폴더 죄송합니다. DBO라는 이름의 폴더를 제가 의미상으로 DBO 스키마 이름, DBO 권한으로 추가 새로운 폴더 테이블스를 하나 만들고요. 추가 뷰스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양 넣어 놓을게요. 뷰스 추가 스토어드 한 칸 떼고 프로시저 S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을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놓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NET 스탠다드 프로젝트에는 종속성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계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DB 연동하는 코드를 거의 다 공식처럼 뭐를 쓰냐면 데퍼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이크로 ORM인 데퍼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데퍼에 대한 강의는 제 강의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퍼에 대해서 설치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해놓고요. 최신 버전의 데퍼.dll 파일을 .NET 스탠다드 프로젝트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데퍼 최신 버전에 관련된 또 다른 패키지들을 알아서 쫙 설치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동의한 버튼 눌러서 여러 개의 데퍼 관련된 .NET 스탠다드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합니다. 뭐가 충돌이 난다라고 하네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얘가 이제 최신 버전이니까 얘를 상속받는 얘네들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계 패키지 관리자에 가서 얘도 즉 웹 프로젝트에서 대퍼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웹 프로젝트하고 .NET 스탠다드 프로젝트에다가 마이크로 ORM이라고 불리는 대퍼라는 이름의 DLL 파일을 어셈블리를 누계 패키지를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경고 메시지는 하나 못 뜨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솔루션 다시 빌드를 한번 해보고요. 빌드 성공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빌드 성공을 일단 했는데 뭐에 대해서는 버전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 다시 매핑하십시오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예, 일단은 뭐 저거는 넣고 이제 계속 만들어가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대포라는 것을 추가를 했고요. .NET 스탠다드 프로젝트에다가 속성에 보면 .NET 스탠다드 2.0이니까 .NET 스탠다드로 만들어 놓은 거는 요 프로젝트에 있는 거는 나중에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모든 .NET 프레임워크 기반 또는 .NET 코어 기반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이제 한번 만들어 놓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어떤 이제 비즈니스 로직, 공통 프로그래밍 로직 같은 경우는 다 .NET 스탠다드 기반의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놓고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스탠다드 프로젝트에다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누계서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엔터티 프레임워크의 코어 버전을 여기다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속성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계 패키지 관리자에 들어가서 찾아보기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티 프레임워크 또 오탈자가 엄청나게 많이 났군요.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설치하면 되는데 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SQL 서버를 사용하니까 얘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한꺼번에 설치하고 싶다면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SQL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까지 설치하고 관련된 걸 다 설치해 주니까요. 얘로 한 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설치. 요거는 카피해 놓고 좀 이따가 웹 프로젝트에도 같이 설치를 해줘야 돼요. .NET 스탠다드 프로젝트는 그 말 그대로 이제 표준 프로젝트니까 실제 얘가 올라가는 프로젝트에 해당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잔뜩 추가적인 업데이트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공통 코드로 뭐를 사용하겠다? 마이크로 ORM인 대퍼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풀 ORM, 마이크로 ORM이 아니라 전체 ORM, 즉 기본 ORM인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지정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다 누겟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어디에다가 누겟에 대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SQL 서버 설치되어 있으면 어디에 가서 여기에 가서도 참조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겟 패키지 관리자에 가서 다시 좀 전에 복사해 놨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설치해 주시면 돼요. 예. 그냥 요번에 그냥 두 개 다 모형으로 다 넣어 놓을게요. 예. 이게 공식이니까. 즉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DLL 파일을 설치해 주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SQL 서버, SQL 서버를 설치해 주세요. 요게 공통이니까 두 개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식이니까 공식대로 갈게요. 예, 괜히 이제 SQL 서버 하게 되면 더 혼동이 되니까 두 개를 설치해야 되겠다. 대퍼 예를 들면
depo.dll 파일을 설치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dll 파일, .sql 서버.dll 파일, 얘네들을 추가적인 패키지들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자, 수집하려는 중인데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얘네들 대포, 얘는 마이크로 ORM, 얘는 즉 풀 ORM, 엔티티 프레임워크 그거는 풀 ORM. 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한참 만에 떴네요. 확인. 동의함. 자, 마이크로소프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라는 이름의 기술을 사용해서 DB 연동하는 코드를 사용을 해주고자 한다. 자, 그런 목적으로 일단은 누게 패키지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하나 먼저 설치를 하고요. 이거에 SQL 서버 연동 관련된 코드를 어디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SQL 서버, SQL 서버.dll 파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추가됐고요. 하나 더 SQL 서버 어디 있어요? 안 보여. 금방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여. 안 보여. SQL 서버. 여기 있네요. 설치. 단넷 스탠다드에도 이렇게 두 개로 해주시면 돼요. 예. 또 좀 기다려라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요. 수집하려는 중. 요번엔 좀 더 빨리 뜰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금방 떴네요. 다행히. 확인, 동의함, 설치. 자, 됐고요. 자, 여기다도 얘도 체크되어 있는데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도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SQL 서버를 여기 스탠다드 프로젝트하고 그것을 받아서 그 로직을 받아서 실제 프리젠테이션 레이어에 해당되는 웹 프로젝트에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솔루션 빌드 또는 솔루션 다시 빌드로 한번 솔루션 빌드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패키지만 설치를 했고요. 어셈블리, 패키지, DLL 파일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설치해서 이제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예, 성공이 되어 있고요. 어셈블리가 좀 이제 충돌하는 게 이제 버전이 약간 충돌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경고니까 실패는 아니니까 일단 놔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커밋을 한번 더 시켜보고 로컬 커밋으로 DB 처리 관련된 패키지라고 할게요. 패키지 또는 어셈블리 추가. 그래서 커밋을 로컬에다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앤서즈란 이름의 게시판 프로젝트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